네, 반갑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조금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락을 멈추고 세워놓는 형태의 느낌으로 일단은 장을 마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0.02 올랐습니다. 그냥 올랐다 보기엔 좀 그렇고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시중 상위 종목이 조금 밀리면서 아무래도 2차전지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32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2차전지가 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은행과 2차전지 이쪽이 오늘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만 일단은 순매수 국면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동차 쪽에는 매수세가 유입됐죠. 이번에 그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 가지고 현대차에서 자사주 매입을 3년 동안 4조 원 해버리겠다 이렇게 밝혀버렸죠. 그리고 배당금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그 최저 배당금 10,000원 이하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배당 관련한 부분도 뭔가 이슈가 딱 되는 모습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선방한 그런 흐름이었고 계좌는 한 1%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막판에 확 띄워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일단 닷지 형태로 끝났습니다. 2689포인트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는 오늘 2700포인트 정도 이상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그 마감 시점에서부터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되긴 합니다. 또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대신에 마지막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잘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마지막까지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다라면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회복은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좀 확 눈에 띄진 않죠. 계속 떨어지던 부분이 저점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마지막에 좀 보여줬습니다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소부장 쪽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시종 상위가 밀리는 모습들을 어떻게 방어하기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수급 동향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바뀐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2시경 넘어가면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동향이 멈췄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금융투자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자동차나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물론 기관적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움직임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 금융투자가 저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면서 단기 상승을 노리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요즘에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당장 내일 팔아먹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가 받아준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관이 없겠고 같이 또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친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응 포인트를 조금 변화는 시켜야 될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얘기해 드리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또 현대차 EUB,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ST7 7종목 모두 다 오늘 상승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비중이 많아서 오늘은 계좌 상승률이 이쪽에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쪽에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계좌 상승률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거는요. 삼성 이런 부분도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올라갔지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거 저항대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35만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지금 그 금감원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대출 규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밀렸고요. SDI, LG화학 전체적으로 좀 눌리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포인트가 더 많이 오르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이제 은행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쪽 라인 때도 특별하게 올라온 종목이 없었다라면 지금 하락이
지배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뭐 조선주라든지 예,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반도체 쪽은 좀 올라왔는데 은행주 쪽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유한양이 20%나 올라왔습니다. 네, 조금 더 두고 보자 이 말씀 들었었는데 일단 잘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은 일단은 괌에서 들어가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오긴 했는데 이거는 내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일 만약에 물량이 나오면서 밀린다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되는 거고요. 더 올라간다 그러면 더 보유하시는 거죠. 일단 이격이 벌어져서 약간 위험한 구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따라가시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매도의 관점을 이제 네, 내일 시점부터 이제 포지션 변화를 보면서 대응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보시면 알테우자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HAB도 약간은 플러스 마감이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2.94고요. 지금 최저가가 16만 4천원인데 지금 16만 5천원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내일도 만약에 밀린다고 한다라면 네, 신저가가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에코프로 역시 지금 8만 3,900원까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좀 안 좋죠. 2차전지가 이제 뒤로 계속 밀리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시총이 계속 뒤집어지는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라든지 HPSP 이건 반도체 쪽인데요.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되면서 반도체 쪽 가능성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도 오늘 상승 반전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애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밀렸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네,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조금 있었고 그 외에는 그냥 보합입니다. 네, 반도체 쪽은 소부장 쪽은 대부분 다 오늘 빨간색이고요. 올라옴이 좀 있었습니다.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가 잘 풀려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할 수 있다면 대형주 올라가는 거 보고 소부장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라온 종목이 조금씩 눈에 띄긴 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요 앞쪽에 있었던 요 시총 상위 종목이 밀렸다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염병 관련해서는 이제 시전이 또 상승 포인트를 조금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대에서 마무리했는데 이건 매물이 계속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는 움직임이 나올 테고 주가가 좀 더 밀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가가 좀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정도. 어쨌든 이런 종목들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개별주적인 움직임들, 그 다음에 대형주 쪽은 전차 군단 쪽으로 집중되는, 그 다음에 바이오 살짝 끼워주는 형태, 이런 형태의 느낌으로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락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은 하락 종목이 많아요. 260개 상승, 628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567개. 이거는 상승 종목이 더 줄었어요. 그죠? 567개 상승이고요. 1023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아졌네요. 자, 상승률 볼게요. 자, 지금 상승률 보시면 핀텔, 대봉 LS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상승이 좀 진행이 됐고요. 유한양이 강세 보여줬고요. 네,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9% 상승한 종목 24개. 많지 않네요. 네, 많지 않아. 그리고 꿈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아가방 컴퍼니 이런 거 있죠. 저출산 관련한 부분에서 예산안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감염병 관련해서는 현대바이오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붙어있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오늘 조금 올라왔어요.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2.18까지 올라왔네요. 그래도 상승 포인트가, 상승 종목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상승 포인트는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2.18 정도라면은 아침 시점이 1.5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AT 세미콘은 이거는 끝나는 건가 보죠. 정리매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양생명이 동양생명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무슨 일이야? 뭐가 있나요? 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을 인수한다. 팔려간다는 얘기죠. 팔려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쁜 소식은 아닌데 왜 그런 거죠? 예상보다 적은 인수가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는군요. 그러면은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L 사이언스, 코롱글로벌 뭐 등등등. 금양도 오늘 많이 내렸어요. 금양도 요것도 예전에 경고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뭐 그때부터 벌써 반토막 넘게 나왔는데 요거는 네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2차 전지와는 다르게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네. 9%까지 보시면은 12개, 12개 종목이 오늘, 네,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률은 그게 크지 않네요. 근데 2.94죠. 마이너스 한 0.9, 한 1% 정도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계좌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평균치는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좌가 플러스 1%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래도 뭔가 저한테는 도움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단자 팔아먹은 거 가지고, 네, 우리가 저걸 또 샀잖아요. 현대차 이웃비를, 제가 또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다 말씀드렸던 거죠. 한국단자 팔아서 또 현대차 쪽에 배당 들어온 거 다 합쳐가지고 현대차 이웃비를 샀는데 그게 좀 이제 잘 유효하게 먹혔어요. 그게 한 3, 4% 또 올라오면서 계좌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구성은 여러분들 다 갖고 있으니까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죠? 네. 자, 그럼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관 중에서는 유한양행을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매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주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현대로템 이런 것들 매도가 조금씩 진행됐네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순매수 잔뜩 들어갔고요. 하이닉스에 무려 1,000억 원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매수가 들어와 있고, 뭐 투신권 매수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아와 현대차, 자동차 쪽, 그 다음에 요거 원전 관련한 부분과 바이오 이런 식으로 골고루 담아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쪽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가 좀 있었어요. 하이닉스 1,800억, 삼성전자 1,100억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매도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자, 이 매도를 지금 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내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이 받아주니까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는 매도가 많진 않아요. 네이버, 알테오젠 등등등 있는데 매도 규모가 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초반부 매수일 것 같죠? 그죠? 후반부부터는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웠을 테니까 초반부터 밀어서 올리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외국인은 제약바이오 쪽에 매수가 조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끼워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전자는 뭐 부동의 이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동차,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밀려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급이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거나 개별적인 움직임이 있는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였을 텐데, 요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가고 나면 좀 밀리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차익 실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또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전차군단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수급의 변화를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나쁘지 않게 마무리된 것 같고요. 예상했던 대로 잘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푹 쉬시고 실적 발표는 이제 미국 장이 끝나야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한 5시 정도 지나야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네,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아침 시황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